빵!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차는 마치 깡패들의 승합차를 들이받을 기세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다 서윤의 코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작두가 인상을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어떤 놈이 겁도 없이 끼어들어? 운전 똑바로 안 해? 하지만 세단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뒷좌석에 짙은 썬팅 창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만 내려가더군요. 창문 틈으로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서윤과 깡패들을 더러운 벌레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준호가 가만히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그러자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기사의 손에는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두 패거리가 주춤하며 물러서는 사이 기사가 가방을 열었죠. 기사는 망설임 없이 돈다발을 꺼내 비 내리는 허공을 향해 흩뿌렸습니다. 푸드득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천만 원의 현금이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야, 이게 다 얼마야? 작두가 소리치자 서윤을 붙잡고 있던 부하들이 일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체면도 자존심도 내팽개친 채 진흙탕 바닥을 기어다니며 돈을 줍기 시작했죠. 조금 전까지 서윤을 잡아먹을 듯 위협하던 맹수들이 돈 앞에 선 순식간에 바닥을 기는 들짐승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한서윤 씨 탑승하시죠. 어느새 다가온 운전기사가 서윤을 일으켜 세우며 차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은 멍한 정신으로 열린 차문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빗소리도 깡패들의 고함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차! 서윤은 젖은 몸을 웅크리며 옆자리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서윤에게 툭 던졌습니다. 더러운 게 묻었군요. 닦으세요.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집어들고 얼굴에 물기를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그는 옆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서윤의 무릎 위에 올려놓더군요. 한서윤 씨의 채무 8억 원. 제가 방금 전부 변제했습니다.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억 원이라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빚을 갚아줬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죠. 준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서류를 보세요. 그것은 혼인 계약서였습니다. 감 민준호와 을 한서윤은 법적인 부부가 된다. 단 을은 갑의 신체적 비밀을 평생 발설하지 않으며 간병인의 의무를 다한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체적 비밀이라뇨? 준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윤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거든요. 말도 어눌하고 계산도 잘 못하고 글씨도 삐뚤빼뚤해요. 준호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결혼시키고 싶어 하세요. 정상적인 가문의 며느리를 들여서 체면을 세우고 싶은 거죠. 하지만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결혼해도 진짜 부부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준호의 눈빛이 서윤을 꿰뚫었습니다. 빚 때문에 팔려가서 도망칠 곳 없는 여자. 내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안전하게 먹고 살게 해줄 테니 내 껍데기 안에 들어오시나 하세요.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자신을 아내가 아니라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섬으로 팔려가 짐승 같은 놈들에게 유린당하느니 차라리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의 간병인으로 사는 게 100번 낫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 남자는 적어도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을 테니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할게요. 하겠습니다. 서윤의 대답에 준호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인주와 도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럼 찍으세요. 서윤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준호는 계약서를 챙겨 넣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건 확보했다. 집으로 간다. 서유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건이라니. 형식적인 결혼식을 치르고 일주일 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저택은 그야말로 웅장한 성체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고용인들이 양옆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한빛 그룹의 실세이자 시어머니가 될 박미란 회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 혐오로 가득 차 있었죠. 서윤이 인사를 하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착! 서윤의 얼굴과 온몸으로 쏟아졌습니다. 소금이었습니다. 고용인들이 박 회장의 눈짓 한 번에 소금 바구니를 통째로 들이부은 것입니다. 어서 오니라 며느리야. 박 회장이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재수가 없으니 부정을 씻어내야 하지 않겠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모를 천한 것을 내 집에 들이는데 이 정도 소독은 기본이지. 김 실장, 얘는 본체에 들릴 필요 없다. 저 뒤편에 있는 별채 창고나 쓰게 해. 어차피 남편 병 수발이나 들러온 애한테 좋은 방이 가당키나 하니?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라 불리는 중년 여성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윤의 짐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앞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가방을 거꾸로 뒤집어 탈탈 털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르르 쏟아진 짐 속에서 서윤의 낡은 옷가지들과 부모님의 유일한 유품인 액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액자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건 엄마 사진인데. 하지만 김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발로 사진을 밟아 뭉개버렸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수준 떨어지는 물건은 본가 반입 금지거든요. 빈대라도 묻어 있으면 어쩌시려고 이런 걸 들고 오십니까?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구겨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콜록콜록. 그는 이 난장판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오히려 서윤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명령했죠. 물 좀 가져와. 약 먹어야 하니까.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움직여. 준호의 태도는 철저히 방관자였습니다. 서윤은 배신감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급히 몸을 돌리던 서윤이 바닥에 흩어진 소금 알갱이를 밟고 휘청거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찰나 서윤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잡을 것이라곤 준호의 휠체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휠체어는 마치 바닥에 박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는 여전히 허공을 보며 기침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보았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휠체어 바퀴의 잠금 장치 레버에서 슬쩍 떨어지는 것을요. 아주 찰나의 순간 그가 바퀴를 고정해 서윤을 지탱해 준 것이었습니다. 잘못 본 걸까요? 서윤이 의아한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지만 그는 신경질적으로 서윤의 손을 쳐냈습니다. 안 가져오고 뭐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나? 빨리.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떠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감옥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서윤이 안내받은 곳은 말이 별채지 사실상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가요? 서윤이 기가 막혀 묻자 김 실장은 열쇠를 던져주며 비웃었습니다. 감지덕지 하세요. 빚쟁이한테 팔려가는 것보단 여기가 호텔일 테니까. 청소 도구는 저기 있으니 알아서 치우시고. 서윤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나는 한서윤이다. 8억 빚도 떠안았는데 이까짓 곰팡이가 대수냐? 서윤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서윤은 밤을 새워 창고를 뜯어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귀신 나올 것 같던 폐창고가 조금씩 아늑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망치질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동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본체 2층 창가에서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게 아니라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망원경으로 서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윤이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당신이었어.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바보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무언가를 마침내 찾아낸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준호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서윤 28살. 전직 투자 분석가. 상사 최태민의 횡령 증거를 수집하다 역으로 빚을 떠안게 됨. 금융 데이터 해독 능력 최상급. 준호의 손가락이 자료를 쓰다듬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시작이야 한서윤. 며칠 뒤 서윤은 별채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서윤. 나와. 당장 안 나와? 술에 쩔어 혀가 꼬인 목소리. 바로 최태민이었습니다. 민준호 너도 나와. 내 여자 뺏어가니까 좋냐? 이 빌어먹을 놈. 태민의 고함은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게 저택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은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해요? 서윤이 대문을 열고 나가자 태민은 기다렸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나오네. 재벌가 사모님 보고 싶었다. 태민이 서윤에게 다가가려 하자 서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가라고요. 경찰 불러봐. 기자들도 부르고 다 불러. 내가 누군지 알아? 민준호 회장의 아내가 과거에 나랑 동거했던 여자라고 다 까발려 줄 테니까. 태민은 악을 쓰며 서윤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짝.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야. 넌 평생 내 손바닥 아니라고. 박 회장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본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태민은 서윤의 머리채를 잡은 채 준호를 보고 낄낄거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나오셨네. 근데 어쩌나? 일어날 수도 없어서 기어 나오셨어? 준호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태민을 노려보았습니다.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이었습니다. 그 손 놔라.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태민의 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뭐? 안 들리는데 이 허튼 놈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서윤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파요. 회장님 오지 마세요. 태민 같은 거구의 깡패를 상대로 휠체어에 앉은 환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여자가 아프다잖아.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경이나 해. 내 마누라가 어떻게 교육받는지 보여줄 테니까. 서윤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천둥이 치는 것과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3미터 거리를 좁힌 준호의 손이 허공을 가르더니 태민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덕! 둔탁한 파열음이 났습니다. 허! 준호는 태민의 손목을 잡은 채 망설임도 없이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가 정원을 울렸습니다. 으악! 태민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퍽! 거구인 태민이 종이 인형처럼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쾅! 대리석 바닥이 울릴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준호는 비를 맞아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빗물에 젖어 투명해진 셔츠 등 뒤로 거대한 독수리 문신이 검푸르게 비쳐 보였습니다. 뚜벅뚜벅. 구두 굽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준호가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서윤의 비명이 준호의 귀를 때렸습니다. 준호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서윤은 찢어진 옷깃을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준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힉!
서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닥을 기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과거 자신을 짓밟았던 사채업자들의 폭력적인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피 묻은 손, 솟아오른 핏줄, 상대를 무자비하게 꺾어버리는 압도적인 힘. 그것은 서윤이 평생을 도망쳐온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서윤아, 나야. 준호야. 널 구하려고.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 서윤이 악을 썼습니다. 힘없다며? 환자라며? 근데 그 힘은 뭐야? 당신도 똑같아. 저놈들이랑 똑같은 괴물이야. 하지만 그 힘이 오히려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과호흡을 일으켰습니다. 저리 가. 내 몸에 손대지 마. 무서워. 무섭다고. 서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웅크려 벌벌 떨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준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윤의 별채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안에서 꽁꽁 잠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문 열어줘. 설명할게. 제발.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작게 흐느끼는 소리만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너를 다치게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괴물이 아니야.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12년 전 나는 교통사고를 당했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날 밤 봤어. 우리 계모가 내 링거에 이상한 약을 타는 걸. 준호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그 약은 서서히 뇌를 망가뜨리는 독극물이었어. 날 바보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거지. 그래서 나는 연기를 시작했어. 약을 뱉어내고 바보인 척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어. 밤마다 혼자 운동했어. 몰래 경영학을 공부했어. 언젠가 계모를 무너뜨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지만 12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 준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너를 만났어. 처음으로 내 앞에서 떨지 않는 사람. 날 불쌍히 여기지도 이용하려 하지도 않는 사람. 너는 내가 바보든 천재든 상관없이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어. 준호는 문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하게 됐어, 서윤아.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내 힘이 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너를 아프게 했어. 미안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철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12년이나. 혼자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등에 있는 흉터들. 주사 자국들. 그게 다. 응. 해독제 맞은 자국이야. 혼자서 버텨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준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괴물이라고. 아니야. 내가 놀란 건 당연해. 나도 무서웠어. 내 모습이.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서윤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같이 싸워요. 당신의 힘, 제 머리. 합치면 저 악녀 계모쯤은 거뜬하잖아요. 준호가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날 도와줄 거야? 당연하죠. 우린 부부잖아요. 가짜든 진짜든. 아니, 이제는 진짜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준호의 서재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여기요. 이 계좌. 서윤이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박 회장님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계좌예요. 스위스, 케이맨 제도, 홍콩. 총 800억 원이 숨겨져 있어요. 단 하루 만에 이걸 다 찾아낸 거야?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전 상사 횡령 증거 찾다가 빚진 거잖아요. 서윤이 씩 웃으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해요. 박 회장님이 최태민한테 돈을 준 통장 거래 내역이요. 날짜를 보세요. 제가 습격당한 그날이에요.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역시 계모가 사주한 거였구나.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주주총회만 기다리면 돼요. 일주일 뒤 한빛그룹 본사 대회의실. 상석에 앉은 박미란 회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 의부사들 민준호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합니다. 어제도 폭력 사건을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오늘부로 해임안을 상정합니다. 이사들은 박 회장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들어올렸습니다. 이해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게. 쾅! 회의실의 양쪽 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렸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완벽한 핏의 네이비 슈트를 입은 민준호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 회장? 박 회장이 의사봉을 떨어뜨릴 뻔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어머니, 아니 박미란 이사님. 아들이 멀쩡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준호는 단상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퍽. 주주 여러분, 박 이사가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 다들 아시죠? 한빛그룹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준호가 좌중을 둘러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업 부지의 90%가 이미 다른 회사 소유라는 걸 아십니까?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박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다 확인했는데. 확인을 덜 하셨네요. 서윤은 당당하게 걸어와 준호의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민준호 회장의 아내이자 H인베스트먼트 대표 한서윤입니다. 서윤이 노트북을 열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현재 그 땅의 소유주는 저희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박미란 이사의 현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어 토지 사용 승인을 전면 거부합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도시 사업이 무산되면 한빛그룹은 부도가 날 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것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박 회장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서윤이 품에서 USB를 꺼내 마이크에 꽂았습니다. 민준호 그놈 완전히 미친놈으로 만들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죽여도 상관없어. 박 회장의 육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인교사. 주주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미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커덕.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변호사 불러. 박 회장은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감옥 갔다 오시면 갈 데 없으실 거예요. 그 저택 말이에요. 어제부로 제 명의로 넘어왔거든요. 횡령한 돈으로 산 집이라 압류 들어갔고 제가 경매받았습니다. 서윤이 싱긋 웃으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짐 싸세요. 방 빼셔야겠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거품을 물며 기절해버렸습니다. 1년 후 서윤은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우리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준호가 서윤을 꼭 안았습니다. 그때 그 비 오는 날 당신을 구하길 정말 잘했어. 저도요. 당신이랑 계약 결혼하길 잘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키스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당.